체르노빌이 원전사고고 후쿠시마는 이제 저거는 지진과 해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되고 사람이 죽고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서 도쿄전력이 직접 물고기를 잡아 조사했더니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추가 사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했는데 엉터리 얘기죠. 그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패트리엇 등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해 운용하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벌써 제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공개돼야 될 것은 2011년도와 2012년도 정권 계좌입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광주 전남을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광주의 영내 GDP가 전국에서 몇 위쯤 합니까? 꼴등입니다, 꼴등. 1인당 총생산 대구가 꼴찌, 연합뉴스 1994년입니다. 19년째 GRDP 꼴찌는 대구. 이거는 2013년 기사고요. 자, 지난해도 역시 꼴찌 2021년 기사입니다. 27년째 대구가 꼴찌라고 하는 이 기사들은 그럼 뭘까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고 계십니까? 저는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국민의힘 당사에서 외교안보 11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미국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 힐이라고 하는 그 군사 잡지에서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 4가지 중에 한 원인이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 저자는 국제 정치학계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네. 토론이 끝난 뒤 최 교수는 입장문을 내고 윤 후보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윤 후보를 돕는 학자들은 어떤 수준이냐고 윤 후보에게 되물으면서 윤 후보를 돕는 학자 중 자신보다 학문적 업적과 논문 인용 지수가 높은 분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교수의 학문적 업적도는 23, 논문 인용 지수는 2104입니다. 반면 윤 후보 캠프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을 맡은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학문적 업적도가 7, 논문 인용 지수는 200으로 단순히 수치만 비교하면 최 교수가 윤 후보 캠프의 전문가보다 각각 3배,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금 유럽은 해고도 자유롭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미국하고 경쟁이 안 돼. 유럽이 그렇게 그 노동 보호가 철저하다가 지금은 해고를 굉장히 자유롭게 해놨고 OECD 통계 기준 해고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타내는 고용보호 경직도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더 높은 유럽 국가들도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지금 69% 넘게 나오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또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대통령의 인적 틀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이 6명,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내각을 보면 윤 정부의 장차관급에서는 검찰 출신이 7명이고 문 정부의 장차관급에는 김혜숙 법제처장 단 1명이었습니다.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네.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예. 62.6점입니다, 사실.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토론회 때 청약 통장에 대해 답변을 잘못한 것에 대해 몰랐던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택 청약 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치매 환자 비유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자 결국 관련 유튜브 영상을 내리고 식용 그 개라고 하는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따로 키우는 식용개는 같은 개 아닙니까? 하여튼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에 준해갖고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고. 후보님께서 지금 준비하시는 공약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 재정으로 대신 변제가 50%만 갚게끔 하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임대료 프로젝트인데 이게 사실 임대료가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럴까? 이거 한번 더 읽어줄까? 대출 상환 금액에서 50% 그죠? 다 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아까 50이라고 얘기했죠. 50%를 제외해주는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그램. 학생들 휴대폰으로 말이죠. 앱을 깔면은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있을 때가 아마 여기 아마 한 1, 2학년 학생이 계시다 하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한 중학교까지는 정규 교과 과정 똑같이 배우는 시간을 좀 줄이고 좀 다양한 거를 배울 수 있게 해주고 고등학교 갈 때는 아예 학교들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한 학교에 또 모여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서로 간에 인격을 키우고 안목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또 많이 돼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이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100%를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러시아에서 가스 들여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네.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원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요. 아니 EU 뭐란 건 저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함께 우리 장애인들이 정상이라고 똑같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우리 또 함께하는 우리 장애우들 추운 날 감기 걸리지 말고 정부도 장애우, 장애자는 장애인으로 일반인, 정상인은 비장애인으로 이렇게 그릇된 표현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알리고 있는데요. 아무리 나는 다시 들어도 바이든이다. 하나마다.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거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 또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예를 들면 햄버거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50전짜리를 팔면서 위생이라든가 이런 퀄리티는 5불짜리로 맞춰놓으면은 그거는 소비자한테 이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또 미국의 FDA의 그 의약 규제 같은 것도 너무 과도하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진짜 24 곱하기 7하면 얼마야? 168이잖아.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는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이제 인도도 안 해.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 정규직이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느 한 직장에 평생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YTN의 그 기사는 그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시간 강사는 경력 자료를 보고 뽑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범인 교수라는 건 시간 강사예요. 그러고 무슨 뭐 채용 비리 뭐 이러는데 이런 자료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을 좀 잘 보시라고.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중국의 청년들의 대부분이 또 한국을 싫어합니다. 앞으로 좀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그리고 뭐 인터넷 매체나 또는 무슨 재소자나 또 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 호남 지역을 수십 년간 여기가 자기 나와버린 것처럼 자기 지역인 것처럼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야말로 어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우리나라 밖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죠. 저도 이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후보님께서 당선되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낙선하면 안 하겠다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추경에 대해서 공약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누구나 마찬가지.